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제가 2023년 말에 무슨 말을 했는가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뭐 크게 뭐 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그리고 그래도 제가 조금 바꾼 내용이 있다면은 이제 저기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표시를 했어요. 제가 23년 말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24년은 아무래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선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잘 아시겠지만 선거 어느에 정치인들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주주들이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주주들의 수가 이게 4년 전만 해도 600만 명밖에 안 됐죠. 지금 1,500만 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60, 70대가 보통 이쪽을 뽑고 40, 50대가 저쪽을 뽑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20, 30대는 그게 좀 중립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주식을 아무래도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20, 30대들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한 번도 안 하던 이제 일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공매도를 금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를 앞두면은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이상한 일을 많이 하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측하기 되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망을 해봤는데 그 1위는 제가 이제 연말에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오를 놈이 미국 국채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별로 안 오르고 있습니다. 1분기에 5%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많이 올라 있어요.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5% 정도 하락해 있는데 근데 저는 근데 저 뷰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네 그리고 그 특히 저 바이든 대통령님이 절대로 선거에 지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누구도 지고 싶진 않겠지만 트럼프한테 지기는 정말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4년 전에 제가 TV 토론을 한 걸 봤는데 그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때 그 바이든이 한마디 하려고 하면 트럼프가 계속 끼어들고 또 바이든이 한마디 하려고 하면 트럼프가 끼어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바이든이 빡쳐가지고 Would you shut up man 이거 입 좀 닥칠래 임마 하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은 트럼프가 맨날 야 네 아들 헌터 걔 돈 벌었더라 돈 벌었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좀 저질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난 쟤한테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앉으려면은 경제가 해피해야 되고 주식시장이 해피해야 되고 돈이 많이 풀려야 되는 건데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파월 저 새끼 자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도 아무래도 자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고 양적 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채권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 아직도 안 올랐는지 그게 사실 오히려 좀 더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금리는 미국에서 이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오른 후에 동결이 될 수가 있고 내린 후에 동결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른 후에 동결기 구간이고요. 보통 이때부터 미국 채권의 수익이 상당히 좋고 실제로 인하하는 그 구간의 수익이 제일 좋은데 아직은 그 인하하는 구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채권은 아직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스파이가 8% 그리고 나스닥이 한 7.5% 정도 올랐는데 사실 요즘 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야 뭐 겨우 8%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3개월도 안 돼가지고 8%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꽤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맞다 좀 주식도 꽤 많이 올랐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논리인데요. 당연히 주식시장이 잘 돌아가고 경제 돈이 많이 풀리고 해야지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스팅하기 위해서 바이든은 많이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이 양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을 원했던 모든 대통령은 똑같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932년 이후로는 미국 시장에서 재선하는 해에 주식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대충 이거 맞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그 미국 시장이 플러스로 끝날 확률을 90% 이상으로 봅니다. 보면 1948년은 뭐냐라고 하실 텐데 48년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을 저기다가 더하면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재선이 있는 해가 저기 1916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다 적어놨는데 그때 주식시장이 오른 경우 그러니까 그 안 오른 게 마지막이 1932년이었다. 그게 100년 전이었는데 갑자기 2024년이 1932년에 반복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1932년 저 때가 대공황 시대였거든요. 1930년부터 33년까지 그때 미국 주식이 한 90% 정도 빠지고 그 GDP도 박살나고 네 그리고 그때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는 과격파가 나와가지고 나치당이 되고 무솔리니가 되고 뭐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1932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소형주 펀드 저 4개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소형주만 하고 싶기는 한데 미국 소형주의 변동성은 한국 소형주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거의 뭐 코인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특히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 200%, 300% 움직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소형주에 다 넣고 싶기는 한데 그럼 왠지 내 모든 미국 자산을 코인에 투자하는 거 똑같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스톱하고 대형주 ETF도 좀 가져가고 소형주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가 연말에도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 놈은 코인이 아니겠는가. 근데 코인은 이런저런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오를 확률이 75%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90% 이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벌써 70% 벌어놨는데 뭐 거기서 아무리 빠져도 그래도 올해는 플러스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요건 좀 이따가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수요 쪽에는 현물 ETF 뭐 이런 게 좀 컸고 그리고 그 공급 쪽에는 반감기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좋다라고 제가 연말에도 말씀드렸고 요거는 대충 맞은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요. 그리고 그리고 한국 주식이 남았는데 저는 이제 연말부터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잘 몰랐던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슈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엇갈리는 게 많기 때문에 아니 나 모르겠다 했는데 얘가 지금 한 2% 아니야 어제 또 떨어졌잖아. 그래서 한 1%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올해 보면은 그 1월에 많이 떨어졌다가 2월에 반등했다가 3월에도 좀 가네 마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좋은 이슈는 일단 미국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그거는 한국에게 매우 긍정적인 이슈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그것도 한국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도 아주 좋아 보인다라는 게 이게 3대 굿 이슈이고요. 굿 이슈이고. 네, 그리고 이제 배드 이슈는 올해는 짝수회의다. 두 번째 올해는 총선회의다. 세 번째는 2024년 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수많은 선거로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국에 안 좋게 작용된다. 그리고 코스피가 1월 첫 5거래일도 망했고 1월 전체가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에 코스피가 수익으로 끝날 확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11월 4월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5월 10월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은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짝수해 5월 10월 수익률이거든요. 저 왼쪽은 총선해 오른쪽은 총선이 아닌 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끔찍합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통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거든요. 왜냐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그래도 여기 멀리 오셨는데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게 좋아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진실과 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가져왔고요. 한마디로 정말 처참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총선이 있던 없든 그냥 짝수 5월 10월에는 망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예외 상황이 보면은 2020년이 있네요. 왜냐면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수십 조를 풀었고 그거는 이제 심지어 코스닥에도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도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죠? 2020년을 빼면은 코스피가 그 총선 후 5월 10월에 수익을 제대로 낸 경우는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 총선 후 5월 10월에 박살난 경우는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도 그렇고 짝수에도 그렇고 뭔가 이제 좋은 데이터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10월에는 한국 주식은 빠이빠이 할 거고요. 그때는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저 초록색이 이제 제가 추가로 적은 내용인데 정부도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주식시장을 받쳐줄 이유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선거는 끝났는데 뭐라 그런 걸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5월 10월 자산 배분은 저는 이렇게 이제 할 거고요. 이제 보면은 주식이 30, 채권이 35, 실물 자산이 15인데 합치면 80밖에 안 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0은 어디로 가나? 당연히 코인으로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주식이 깨끗이 비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5월 10월에.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투자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짝수회가 이렇게 안 좋은데 홀수회는 또 완전히 반대로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24년 10월 말 이때 이제 화려한 컴백을 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에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친구가 메시지로 보낸 게 그거였거든요. 이제 코인 시장이 이제 오를 때는 한국 소형주는 별로 잘 안 오르고 코인 시장에 한물 가면은 그때부터 한국 소형주가 가기 시작한다라는 이론을 제기를 했는데 저는 집에 달려가가지고 저 이론이 맞는지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럴듯해요. 왜냐면 17년에 한국 소형주가 안 먹혔거든요. 그때 코인이 진짜 미친 듯이 갔습니다. 21년에도 얘 말로는 이제 상반기까지 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 꺾였는데 그 후에 하반기에 소형주가 꽤 좋았다라는 주장을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2년이나 2008년처럼 모든 자산이 다 작살나는 그때에는 코인도 안 되고 소형주도 안 되겠지만 근데 사실 한국 소형주 사이클이랑 코인 사이클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한번 가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은 제가 안 빼는 이유가 그 미국 주식도 11사 청구 50 효과가 있긴 있는데 일단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게 가장 약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재선이 있는 5월, 10월에는 보통 미국 주식이 계속 오릅니다. 그때는 5월, 10월도 무시하고 오르고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 같은 경우는 5월, 10월에도 수익이 꽤 좋은 편입니다.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11월, 4월보다 오히려 5월, 10월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수익률이.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식 쪽은 한국은 다 빼고 미국은 남겨놓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채권 비중 조금 더 이제 올리고 그리고 금은 그냥 그렇게 냅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총 합이 80이니까 나머지 20은 코인으로 넘어간다. 네, 참고로 이제 업비트를 하냐 빗썸을 하냐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제 업비트는 좀 많이 배부르고 1인자니까 상장을 잘 안 해줍니다. 되게 까다롭게 하고요. 빗썸의 그 잡코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편인데. 근데 그 잡코인들이 상승장 막바지에는 걔네들도 몇 배, 몇십 배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빗썸에 좀 계절을 좀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 23년 연말에 전망한 내용에서 수정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미국 채권, 미국 주식 코인은 지금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은 5월, 10월에는 원수회기도 추천을 못하겠다. 10월 말부터 다시 적극 매수할 것이다. 특히 코스닥은 우리 좀 피하자. 한국 주식 대신 코인으로 가보자라는 것이 제 메시지였습니다.